네, 안녕하세요. 오세현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오늘 5월 빨간 날인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파이널 특강 들으러 오신 여러분 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도 파이널 특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가 준비를 아주 많이 해왔으니까요. 저희 한번 바짝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6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6시간은 긴 시간 동안 호흡을 조절하려면은 일단 목표가 딱 정확히 뚜렷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 말만 좀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지금까지 제 12회 동안 기출됐던 모든 전 지문을 OX화 했습니다. 단 사례형만 제외하고, 사례형 문제만 제외하고 12회 동안 지금 기출됐던 모든 지문을 제가 OX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쪽은 또 안 써지는군요. 왜 또 기출이냐? 왜 아직까지도 기출이냐? 왜 기출이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죠. 빨리 갈 시간 많으니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1번 그 행정사 시험이 12회 동안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됐어요.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되면서 경향성 같은 것이 아주 확고해졌기 때문에 기출만 풀어도 충분할 정도로 아주 그 특징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시험에 다가올수록 기출지문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공부라고 하는 거는 조각 만드는 거랑 비슷해서 갈수록 양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장 내일도 전국 모의고사 시험 보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당연히 냈거든요. 전국 모의고사 어렵게 냈어요. 행정사 시험 난이도보다 어렵게 냈어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 것도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어렵게 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시간 없는데도 강조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라고. 시험 직전에 한번 쉐이크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난이도가 더 어렵게 나올 건데 하지 마시고,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 거다. 시험은 우리가 지금 준비한 여기만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이나 했잖아요. 행정사 시험이 12년이나 진행됐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는 갈수록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막 처음 보는 거, 어려운 지문 봤다고 당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기출지문 OX를 보고서 요 정도 모르는 거 나와도 좀 뻔뻔해지세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한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강의의 큰 그림.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6시간짜리 강의인데 목차를 한번 볼까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면은 여긴 약간 끊겼는데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죠? 제가 6교시까지 준비했는데 쟁점이 총 몇 개입니까? 42가지 쟁점으로 제가 민총을 다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수험생이어서 여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원래 파이널 특강은 강사가 아니라 수강생이 괴롭습니다. 6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면. 그래서 42가지 쟁점을 6시간 동안 하려면은 저랑 호흡을 맞추면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내가 이 지문 잘 몰랐는데 했던 거에 좀 집중하시고, 잘 알았던 거는 그냥 집중력이라고 하는 제한된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6시간 동안 우리 몇 쟁점 한다? 42쟁점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많지 않죠. 민총 42개 쟁점밖에 안 돼. 네, 이것도 제가 일부러 많이 잡은 거예요. 각 쟁점마다 평균 한 10개 지문 정도 있어요. 즉 한 400, 정확히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500지문보다 안 될 거예요. OX 지문이 한 500지문이 안 되니까 요거를, 근데 지금 단순 계산해도 각 지문마다 1분 해도 6시간을 초과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쉬운 지문들은 빨리빨리 치면서 요게 중요하죠? 하는 것들 별표 치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요 자료는 뭐다? 기출지문인데 왜? 기출지문이 중요해서. 두 번째, 6시간 동안 한 400에서 500지문 정도 OX 볼 건데
긴 시간이니까 집중력 활용을 잘 하시라. 꼭 기억하고서 우리 한번 호흡 맞춰봅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 목표는 어디까지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또 되게 테마별로 나눴죠. 1교시는 지금 쟁점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쟁점 내용이 자연인이죠. 자연인에 관련된 거 싹 하고 2교시는 뭐에 대한 쟁점이죠? 싹 보면 설립, 능력, 법인 관련된 거 쟁점하고 제 목표는 권리의 주체에 해당하는 자연인 법인까지 하고서 나는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3교시는 뭐죠? 권리의 객체랑 권리 객체랑 변동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법률 행위랑 의사표시를 3교시에 하고요. 4교시에 뭐 한다? 대리. 대리는 쟁점수가 적은데 이쯤 되면 이제 벌써 진도가 밀릴 거예요. 빠릿빠릿할 때 지금 많이 할 겁니다. 이때부터는 밀렸던 것들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대리 위주로 하고 5교시 때가 무효 취소고 6교시는 자료가 끊겼네요. 보면은 6교시 무슨 내용이에요? 목차 보니까 소멸시효이죠. 소멸시효. 해서 소멸시효까지 해서 7시간은 안 넘길게요, 제가. 저도 힘들어서 7시간은 안 넘기는 거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강사님은 뭐 한 오후 10시까지 하신대요. 근데 그거는 저도 수험생 이어봐서 알잖아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10시간짜리 강의하면은. 그래서 한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 계속 염두에 두면서 따라오세요. 바로 해봅시다. 쟁점 1. 자, 첫 번째 쟁점이네요. 첫 번째 쟁점 뭐다? 민법의 법원에 관련된 건데 성문 민법에 관련된 쟁점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해야겠죠? 문제 제기는 이건 뭐에 대한 주석이에요? 민법 제1조에 대한 주석이었습니다. 민법 제1조를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래도 같이 찾아주세요. 눈으로는 봐야죠. 뭐라 써 있습니까?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라 써있네요. 교수님들이 어디에 이 쟁점은 좌표가 어디예요? 법률이라고 써있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교수님들끼리. 왜냐면은 강학상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뭐라고 교과서에 써있어요. 예전에 공부한 거 보니까. 국회에서 제정해서 공표한 것만 우리가 법률이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행정법 같은 거 공부할 게 나오죠. 다 퉁쳐서 얘기할 땐 법령이라 불러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것만 의미하는데 그것만 뜻하는 걸까? 라고 학자분이 물어보셨는데 학자분들끼리 어떻게 합의를 봤대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쟁점이네 벌써. 민법 제1조 소정 첫 번째 지문.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뜻한대요. X이겠네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까? 혹시 다른 기본서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정리했었죠? 저 교과서 보신 분은 5페이지 제가 정리했는데 성문법원의 종류로 뭐가 있다 했습니까? 명령, 대법원 규칙,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자치법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좌표 어디다? 제1조의 법률이라는 단어에 지금 주석을 다는 건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뜻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게 기출이 됐어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은 법원이 될 수 있대요. 근데 기출 지문은 법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X 지문으로 출제가 된 바 있네요. 자, 여러분. 제가 프린트를 보시면은 3번, 4번은 조금 옅은 글씨체로 해놨죠. 왜? 3번, 4번은 기출 지문이 아니에요. 근데 예상 지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등기 규칙, 공탁 규칙 이런 거는 밑줄 그어두면 좋겠죠? 부동산 등기 규칙, 공탁 규칙. 얘네들은 뭐래요? 제 교과서에는 제가 뭐라 적어놨죠? 이건 대법원 규칙이에요.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도 뭐다? 대법원 규칙도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 성문법에 해당된다는 거 예상 지문이에요.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출은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제정되는 어떤 걸 밑줄 그으면 돼요. 키워드 조례.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얘네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키워드인데 기억해두세요. 부동산 등기 규칙, 공탁 규칙, 조례. 얘네들은 1번, 2번은 기출지문이니까 당연히 아셔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이에요. 이번에는 불문민법인데 관습법.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성문민법, 불문민법 차이가 뭐죠? 성문은 문자로 성립한 민법. 그러니까 법전에 있는 거고, 불문은 뭐겠어요? 문자로 되지 않은 민법이라는 거죠. 문자가 없는 민법이에요. 관습법. 얘도 지금 좌표는 어디다? 아까 전에 같이 읽었죠? 제1조에 뭐라 써 있었어요?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 있으면 법률 따르시고, 법률 없으면 뭐 해라? 관습법 따르고, 관습법 없으면 뭐 따라라? 조리를 따라라 했으니까 여기에 주석 다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야죠. 자, 관습법은 요거 쟁점 하나로 저랑 강의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막 지겹다 그쵸? 너무 많이 해서 관습법이랑 사실인 관습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두 문자로 우리 처리해버리자 그랬죠. 관습법은 이 나라에 이상한 관습이 있다 그랬어요. 어땠다?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그 중간 핑거를 드는 걸 법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행이 확 화가 나면은 법규를 한대요. 관행확 법규. 관행확. 이제 안 좋은 법규가 있네요. 관행확 법규. 사실은 것은 뭐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관행이 있으니까 관행의 보충기사였죠. 보충기사. 얘네들을 보호해주는 보충기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바로 풀면은 끝이 나버린다. 뭐다? 관습법이란 뭐래요? 관습법 두 문자 요거 있으면 다 읽어버릴 수 있죠? 관행인데 관행이 거듭 반복돼서 뭐에 이뤄야 돼요? 확신에 이르러서 관행이 거듭 반복돼서 확신에 이르러서 법규성을 띈 것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4가지 정도 주석을 달면 되는데 어디에 달면 되겠어요? 일단 확신 밑줄 딱 긋고서 주석 달고 싶죠. 1번. 아무리 법적 확신이 있더라도 그리고 관행이 여러 번 거듭돼서 확신이 생겼는데 그 확신이 헌법 질서를 가장 위로 하는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면 그 확신 지켜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법적 확신에 달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을 최상위 법 질서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라 했던 거.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이죠. 아무리 관행이 거듭돼서 확신에 이르렀더라도 법령에 위반될 때는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인정될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바쁘니까 안 적을게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랑 또 연관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여루적이고 보충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두 번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교수님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조문에 써 있었잖아요. 법조문에 민사에 관하여 제일 먼저 뭐 고려하래요? 법률 고려하고 없으면 관습법 하랬잖아요. 그냥 그 뜻이에요. 여유적 보충적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봤듯이 확신에 이르렀더라도 위반되면 전체 법 질서 혹은 법령에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왜? 여루적이 보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습법도 어쨌든 법원 판사님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근거 기준이 되는 법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직권조사 사항이 무슨 말이었죠? 우리 민사는 원래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다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판사님들이 알아서 조사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판단 근거잖아요. 이건 판사님들이 할 일이지. 자, 근데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뭐라고요? 지금 이거 두 문자 읽으면 어때요? 관행이긴 해요. 이것도 지문 자주 나오죠? 다시 강조합니다. 관습법도 관행, 사실인 관습도 관행이에요. 둘 다 관행인데 얘는 지금 뭐가 없어요? 법규성이 없어요. 법규성이. 왜냐면은 이것을 법규성을 갖자고 확신에 달하면 관습법인데 얘는 법규성까지는 갖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규성까지는 갖지 않으니까 뭐만 한답니까?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의사표시를 판례 표현은 정확히 뭐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충하는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기출지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얘는 직권조사가 아니었죠. 얘는 직권조사가 아니고 주장을 해야 됐습니다. 주장을 해야 됐던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니까 다 풀 수 있겠죠. 자, 이 정리 토대로 한번 쟁점이 지문 쫙 읽어봅시다. 1번. 관습법도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법적 규모로서 효력을 잃는다. 맞죠? 아, 왜? 관행, 법규. 확신이 옛날에 있었더라도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확신이 있더라도 재판할 당시 그 법규를 적용해야 될 시점에서 확신이 흔들리면은 법규성 효력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었고, 자 2번도 빨리 읽어봅시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걸지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아까 없다 그랬죠. 위반돼선 안 된다 그랬습니다. 3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이 됐어. 거듭 관행. 사회생활 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겠지. 헌법에도 반하지 않아야 되고 전체 법질서에도 반하지 않아야 되고 법령에도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 같은 내용이죠. 확신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하나로 묶어본 거예요. 여기가. 확신이 유지가 돼야 된다. 위반돼서도 안 되고. 자 4번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 증명 기다릴 필요 없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했어요. 쉬운 질문. 5번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여루적, 보충적 성격 갖는다는 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풀 수 있겠죠? 다 여러 번 기출된 지문이에요. 자 6번. 자 6번부터는 이제 약간 플러스 알파 지문인데요. 기출된 지문 가볍게 알아두면 되죠? 자 여러분 또 깨알 팁. 객관식은 뭐가 좋아요? 이렇게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을 때는 정확히 몰라도 눈에 바르면 됩니다. 눈에 바르면. 수목 집단에 대한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은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가장 유명한 관습법이에요. 가장 유명한. 네, 요것만 합시다.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특강이니까. 자, 7번. 그래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요것도 제가 기본이랑 심화강의 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금 급하신 분들은 동그라미로 외우시고 조금 욕심나시는 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헌재 vs 대법원이라고 적어야 되죠. 헌재 vs 대법원인데 이 입장은 누구 입장이에요? 위헌법률 심판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대법원 입장이에요. 왜? 왜냐면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야 대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라고 하면 헌재한테 넘겨줘야 돼요. 대법원이. 근데 둘이 권력 싸움을 하거든요. 맨날 누가 더 짱인지. 넘겨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대상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헌재는 맞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해요? 우리 문제에 어떻게 나와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헌재 위헌법률 심판 대상 아닌 것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죠. 하지만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을 한답니다. 이거 아직 기출되지 않은 지문인데 제가 예상하는 지문이에요. 확인은 법원이니까 판단이 될 때, 재판이 진행될 때 판단이 되지만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관행이 존재했을,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규성을 가졌을 때부터 관습법은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그쵸. 아이고, 근데 뒤가 좀 끊겼네요. 자, 여러분, 뒤는 화면 말고 제가 이거 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 보시면서. 자, 9번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 같다. 설명했죠? 관행은 같아요. 오케이. 10번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법규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닙니다. 자, 11번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관행 의사 보충. 제가 이것도 다 설명드렸어요. 자, 12번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갖지 않은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기출 지문이고요. 저는 여기서 뭐 강조를 하고 싶다 그랬죠, 늘? 뭐에 합당하다고요, 여러분? 조리에 합당하다는 거에 밑줄 긋고 꼭 음미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런 게 사실은 기초가 탄탄한 수험생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지금 어디 좌표, 어디 주석 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민법 몇 조? 민법 제 1조 주석 달고 있는 거예요. 민법 1조. 다시 생각해보면 민법 1조보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로 판단하시고, 법률 없으면 관습법 판단하시고, 관습법 없으면 조리로 판단하래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다? 이 공동손조, 그 종중이 땅을 많이 소유했다가 국가가 그걸 수용한 거예요. 수용하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게 돼 있거든요. 손실보상금을 공탁을 종중원끼리 나누려고 했는데 여자 구성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야, 왜 우리는 안 쳐줘? 왜 니네들 남자들끼리만 나눠 먹어?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 아니겠습니까? 종중 땅을 보상금을 받으면은 종중원들끼리 나누는데 여자는 종중원이다 라는 거 법률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 법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률 없어요. 관습법으로 판단을 하려니까 관습법. 우리가 거듭 관행된 관습은 내용이 뭐였어요? 남자만이었어요. 남자만. 남자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되는 게 관습법. 근데 이 판례에서, 그 유명한 판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관행이 거듭돼서 법적 확신을 이룬 법규성을 이룬 것이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당시에 뭐가 되면 안 된다. 헌법 질서에 위반되면 안 되는데, 야, 여자는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옛날 이야기 같아. 위반된다. 이것까지 지우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조리만 남았다. 그래서 조리를 적용해서 판단을 했던 사안이라는 것까지 꼭 음미를 복습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형성권인데요. 문제가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데 중요하죠. 자, 저랑 공부 오랫동안 하셨던 분은 벌써 아시죠? 전 형성권 나면 항상 물어보는 거. 형성권은 정의가 뭐다?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형성. 무엇을. 키워드가 두 개예요. 형성권은. 뭐랑 뭐? 무엇을. 법률 관계를. 첫 번째 키워드는 법률 관계를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다?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형성권은 뭐다?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개는 2차까지 욕심나면 3개. 근데 두 개는 꼭 기억하자. 뭐랑 뭐? 취소권, 해제권, 그리고 마지막 뭐다? 예약, 완결권. 이거는 2차 내용이죠. 이 정도까지는 형성권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잠깐 저 목 축이는 동안 공개 질문할게요.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취소 사유에 뭐뭐뭐 있었죠, 여러분? 생강을 많이 탔네요. 취소 사유는 두 문자가 뭐였냐면은 재착사였죠. 이거 어차피 오늘 다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재착사. 뭐랑 뭐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면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취소권의 행사가 뭐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죠. 왜? 다리가 단단하게 지어져 있는데 취소권 행사하자마자 없어져 버리니까. 처음으로 소급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해제권도 비슷했죠. 해제권은 뭐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 있는데 다리가 탄탄하게 지어져 있는데 망치 휘두르는 거랬죠. 빵! 망치 휘두르면 해제권 행사라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하면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키기 때문에 역시 형성권이라는 거.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이 딱 2번 됐는데 보통 그 기억, 니은, 디귿 형식으로 기출이 됐었죠. 이거는 교과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란 뭐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일방적이라는 단어와 법률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 등 변동을 형성하는 권리를 말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사실 얘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2번, 3번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형성권으로는 어떤 얘들이 있다. 형성권으로는 요거 취소권, 추인권은 꼭 기억하시고, 특히 취소권, 동의권도 중요하죠. 취소권 중요하고, 계약의 해제 꼭 기억하시고, 상계권이 엄밀히는 채권법 내용이라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기출이 이미 됐어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상계권을 행사하면은 형성권 행사한 거.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될 거랑 너가 나 줄 거 서로 퉁치는 거니까. 예약 완결권. 이거 2차 쟁점인데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채권자 취소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 예인 거. 다시 강조합니다. 시험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OX로 맞히는 문제로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저번 기출은 뭐가 나왔다? 물권적 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출이 됐었죠.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이 뭐였죠? 213, 214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 소유자야. 나 소유자인데 저 의자가 내 건데 저 의자가 내 건데 왜 너가 갖고 있어? 그 의자 나한테 다시 돌려줘. 내 소유인데 왜 너가 갖고 있어? 점유할 권한도 없이. 그게 213조. 물권적 이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물권에 근거해서 내놔. 방해 그만해 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인데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손을 뻗어서 뭔가를 시키는 거, 달라고 요구하는 거. 청구권이지 형성권 행사는 아닙니다. 법률관계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쟁점 4가 신의성실 원칙인데, 신의칙은 지금 말고 이따가 할 거예요. 어이구야, 쟁점 지금 보면 지문이 엄청 많죠. 빈출 쟁점인데 이따가 대리할 때 지금 1교시에는 해야 될 게 많아서 신의칙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어이구야, 지문이 27개나 되네요. 어이구, 많은 거 한번 염두에는 두시고 바로 우리는 쟁점 5로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5. 쟁점 5는 제목이 뭐라 써있나요? 민법상 능력이라고 써있네요. 자, 민법상 능력이라 써있는데 또 들어가기 전에 기본서, 다른 기본서 보시는 분은 맞춰서 보시고, 저랑 인강 들으시는 분은 몇 페이지 피면 되냐? 21페이지 피면 되겠네요. 두 가지만 복습하고 가봅시다. 두 가지만. 여기다가 해야겠네요. 여기다가. 자, 두 가지만 빨리 복습. 1번. 민법의 권리의 주체 두 가지가 있대요. 뭐랑 뭐였는지 한번 우리 음미해 볼게요. 권리의 주체 뭐랑 뭐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주체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아주 꼼꼼하게 적혀져 있는 기본서에는 4개가 적혀져 있을 거고, 저희는 그냥 3개로 하자고 그랬어요. 정답이 뭐죠? 권리의 주체는 누구랑 누가 있다? 자연인하고 법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자연인은 말 그대로 엄마 배에서 태아로 자라다가 나온 친구들, 다 저희들이죠. 전하 지금 인강 들으신 분들 다 자연인이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으로 인격성을, 법 인격성을 갖게 된 권리 주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능력은 뭐랑 뭐가 있다고 교과서에 써 있나요? 지금 보니까 정답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까지 있는데 얘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적어도 저희 시험 범위에서는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온전하게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인데, 저희는 어차피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안 공부하니까 시험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하. 자, 권리는 두 가지만 주석 더 달면 되죠. 여러분, 권리 능력의
정의가 뭐였죠? 권리 능력 정의는 뭐다?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했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랑 보다? 권리 능력보다는 의사 능력의 별표 하나, 행위 능력의 별표 3개를 치셔야 되는데, 의사 능력은 정의가 뭐였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내가 말한 어떤 의사 표시의 의미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데 판례는 어떻게 판단한다? 자, 다시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타까운 건가요?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법률이 없어요. 뭐가 달라요? 행위 능력이랑 다르죠.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것은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요. 이거 미리 이것부터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행위 능력이 제한됐다고 말하죠? 3종류가 있다 그랬죠. 교과서에 뭐라 써 있나요? 여기 자꾸 끊기네요. 답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교수님, 피특정 후견인도 있던데, 피특정 후견이 제한 능력자라고 말하면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기본 강의부터 제가 너무 강조했어요. 3종류 있어요. 오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무 뷰티풀 하잖아요. 행위 능력은 제한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랑 다르다? 의사 능력은 제한된 경우가 정리가 돼 있다 없다. 얘는 법률은 없어요. 법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판례가 판단을 하는데 교과서에 뭐라 써 있나요? 보통 7세에서 8세 정도의 정신, 지능을 갖고 있으면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의사 능력은 뭐라고요? 자기가 말한 의사의 의미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법률은 없고 판례가 이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욕심내 볼게요. 파이널 특강이니까 기억나시는 분들만 기억나고 한번. 자, 7세에서 8세 정도의 능력도 없으면은, 자, 7세에서 8세 정도의 지적 능력도 안 돼서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그 법률 행위는 무슨 사유가 됐었죠? 지금 이게 칸이 좁다 보니까 예쁘게 필게 해주세요. 저는 좀 칸이 제한돼서. 이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이건 뭐였다? 절대적 무효 사유였죠. 절대적. 이거 이따가 5교시 때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미리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능력이 제한된 사람은 뭐다? 무효 사유인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은 무슨 사유였다? 행위 능력. 이렇게 제한된 사람, 행위 능력이 제한된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들은 무슨 사유였다? 취소 사유였던 거. 와. 저랑 꾸준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막 표 떠올리시죠? 막 딱 중간 나눠서 막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여러 번 했잖아요. 뻗어 나가는 거. 이게 뭐랑까지 연결되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 사유 3가지 꼭 암기하셔야 되죠? 뭐랑 재착사. 재착사에서 재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까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권리 주체 둘 있고 능력 3종류 있는 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정의까지 했죠. 없는 사람 다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이것도 가볍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뭐다? 방금까지 설명한 정의는 엄밀히 말하면 뭐다? 엄밀히 말하면 자연인의 권리 능력, 자연인의 의사 능력, 자연인의 행위 능력이에요. 이게 고수의 주석이지만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의 의사 능력, 법인의 행위 능력으로 가면 조금 달라진다 그랬어요. 씨앗만 뿌리고 넘어갑시다. 법인의 행위 능력이 특히 중요한데, 법인의 행위 능력은 뭐다? 법인의 행위 능력은 그러니까 누구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좀 헷갈리겠다. 자, 다시 천천히. 자연인의 행위 능력은 뭐다? 혼자서
유효하게,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 자연인의 행위 능력이었는데 법인의 행위 능력은 정의가 뭐다? 누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음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막 딱 지문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자, 여기까지 복습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쟁점 5 지문들 읽어봅시다. 복습한 내용 토대로 5 쟁점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지문. 권리 능력이란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또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네요. 맞는 지문이고,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 능력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국인은 어떨까요? 내국인은 있죠. 몇 조에? 제3조에 있네요. 빠르게 눈팅해 봅시다. 제3조에 권리 능력 뭐라 써 있어요? 법조문에 제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써 있는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내국인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은 외국인은 권리 능력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국제법 영역이죠. 당연히 인정됩니다. 근데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3번, 이것도 기출지문이죠.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도선사가 될 수 없죠. 없는데 있다라고 나와서 한번 틀린 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가볍게 체크. 자, 4번. 자, 여기까지가 권리 능력 관련된 지문이었고요. 이번에는 의사 능력 관련된 지문입니다. 의사 능력 뭐래요?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신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대요. 이거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판례는 7세에서 8세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사적 자치 원칙상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이것 때문에 아까 씨앗 뿌린 거죠? 의사 무능력자 법률 행위는 뭐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의사 무능력자 법률 행위는 더 정확히는 절대적 무효죠. 이것까지 물어보면은 혹시 또 모르실까봐, 여러분 절대적 무효가 뭐였죠? 또 한번 생각하실 김에 목 좀 축이고. 절대적 무효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제가 바꿔볼게요. 사적 자치 원칙상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한 것은 무효이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라고 더 꽈서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적 자치 원칙상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인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문제 지문이 나왔어요. O예요, X예요? X라고 하셔야 돼요. 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응용 버전까지 기억해 주시고. 6번. 의사 능력 없는 자는 권리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권리 능력이랑 의사 능력은 완전히 달라요. 7세에서 8세의 지적 능력이 없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는 거. 왜? 권리 능력은 아까 조문이 뭐였어요? 사람은 생존만 하고 있으면 권리 능력 갖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라면은 우리 5살짜리 아이들은 의사 능력도 권리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틀린 지문. 자, 여기는 이제 행위 능력이네요. 자, 행위 능력은 뭐다?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누구 있다? 다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비특정 후견인은 절대 아니올시답니다. 비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아닌 것까지 꼭 기억 다시 해주시고. 자, 9번. 제한 능력은 민법상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고, 이거 두 문자 꼭 암기해주세요. 취소 사유는 뭐다? 제착사입니다.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 의사표시, 제착사. 좋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자, 자연의 권리 능력 넘어가 볼게요. 자연의 권리 능력은 자, 요것도 항상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면 모든 게 쉽게 풀리죠. 자, 여러분. 우리의 6번 쟁점인 자연인 권리 능력은 뭐에 대한 주석을 다신 거예요, 교수님들이?
제 3조. 아이고,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앉아 계신 선생님 혹시 3조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법령 3조. 감사합니다.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이걸 꼭 읽으세요. 어디에 교수님들이 밑줄을 긋고 주석을 단 거예요? 생존의 밑줄을 쫙 그으신 거예요. 생존의. 야, 생존의 뜻이 뭐야? 생존의 뜻이. 우리는 너무 당연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은 1분 1초가 중요하니까. 이게 뭐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생존이니까. 야, 그러면 태아는 생존한 거야? 이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왜냐면은 지금 다수설에 따르면은 생존을 뭐라고 정의하죠? 완전 노출설로 봅니다. 완전 노출설. 노출설이 뭔 말이에요? 아기가 태아에 있다가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부터 3조에서 말하는 생존이라고 보자고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이 돼요? 야, 그러면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교수님들 답변이 뭐래요? 우리 민법은 개별주의를 택하고 있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태아는 원칙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3조의 생존이라 했잖아. 3조의 생존이라 했으니까 문헌을 뛰어넘어서 해석할 수는 없어. 생존이라 써있으니까 태아는 원칙은 없는데 태아가 권리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한 개별 조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 능력을 인정하자고 한 겁니다. 다른 기본서 들으신 분은 그 해당 페이지 찾아보시고 저랑 공부하셨던 분은 2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정리해 놨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라 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1번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랑 상속은 꼭 기억하셔야겠다. 제가 762조 읽어드릴게요. 뭐라 써있냐면요. 태아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상속도 이거는 천조 제3항이네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뭐 그 외에 유증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겠다. 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그래서 이게 맨날 나오는 케이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무슨 케이스?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 이제 태아야. 이게 애기죠. 응애. 아직 응애는 아니군요. 태아가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가해자의 과실로 어떤 가해자가 난폭하게 난폭하게 자동차를 몰아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때, 자, 요때 요 아기가 나와서 출생하면은 출생을 하면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자, 이거를 더 예쁘게 그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요? 이거 누구랄까요? 갑이 난폭 운전을 했대요. 이게 제 스타일대로 뿔 그려드릴게요.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사망을 했답니다. 750조에 뭐라 써있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대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 교통사고 하면 안 되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손해를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결론. 이 악이 뭐랑 못 청구할 수 있다? 1번. 요 아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요게 그건 거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를. 정확히 표현합시다. 자신의 위자료. 태아는 1번 뭘 할 수 있다? 태아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라고요? 왜냐하면은 762조에 뭐라 쓰는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음미해 보세요. 태아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뭐라고? 이미 출생. 아직 엄마 뱃속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없지만 태아일 때 아빠가 돌아갔잖아요.
만약에 이게 태아가 아니라 여기에 2살짜리 아가였으면은 당연히 아가는 아빠 죽은 거 너무 슬프니까 청구할 수 있잖아요. 태아라는 이유로 청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입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다?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 조문 써야죠. 700 몇 조라고? 762조죠. 맞아요. 네. 위자료가 1번이고 2번은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아. 이거는 아주 꼼꼼히 공부하셨네요. 누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맞습니다. 부의 아빠의 아빠의 손배청을 상속받아서 청구를 할 수 있대요. 왜? 이건 또 근거를 물어보면 뭐라 답변하면 돼요? 천조 사망에 글이 써 있답니다. 천조 사망에 뭐라 써 있었다? 천조 사망에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상속순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 뭐다? 원래는 아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해를 입었으면 중증 상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사망은 더 심한 건데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한 사람은 청구 못 하잖아.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청구권을 상속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도 상속받고 아가도 상속받아서. 그래서 태아인데 태아. 그래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두 가지. 다시 자신의 위자료와 두 번째는 상속받은 거. 좋습니다. 자, 꼼꼼히 하신 것 같네. 이거는. 자,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 모든 논의는 뭘 전제한 거예요? 이 별표 쓰고 전제 적어야 되죠. 이 모든 논의는 뭘 전제를 했다? 태아가 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됐다 중요한 전제죠. 뭔 말이에요? 만약 태아가 아빠 죽었어. 너무 슬프겠다. 손해배. 이 모든 건 태아가 출생한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태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실무에서도 흔히 있죠. 아빠가 죽은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가 유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태아는 끝난 거예요. 안타깝지만. 왜? 엄마가 유산한 것까지에 대해서 몰빵해서 엄마가 청구하면 되겠죠. 실무에서는. 근데 아기는 끝난 거예요. 아기는 무조건 출생해서 태어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요까지 하면 욕심나시는 분은 어디까지 정리해야 돼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은 뭐였다? 이거는 객관식에서 나오긴 어려우니까 빨리 뭐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다가 출생을 하면 이 당시 때 있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소급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로 소급해서 권리를 갖는다는 견해였고요.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뭐다? 이미 태아 때도 갖고 있었는데 애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되면 그대로 해제조건 발동돼서 쫑난다는 거. 그냥 가볍게만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가볍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깔쌈하게 했으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쟁점 좀 복잡하니까 페이지로 읽을게요. 자, 1번 지문 쉬운 거다. 권리능력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로 추정이 되죠.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 못한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왜? 추정과 번복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냥 물과 기름입니다. 같은 문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추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번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죠. 자, CF 뭘 때 번복하지 못한다 해야 돼요. 간주이면 CF 간주 적어두시면 되겠죠. 간주일 때는 취소 결정까지 받아야 돼요. 간주를 한 거를 그거는 아예 이제 본증으로 막아야 되죠. 자, 넘어갈게요. 2번. 권리 능력은 사망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등록부 기재로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부상 기재는 진실한 거로 추정받을 뿐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생과 사망을 한번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봤어요. 1번, 2번. 자, 3번. 태아는 모든 법률 관계에서 권리 주체 될 수 있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다? 개별주의입니다. 모든 법률 관계 X. 4번. 사산된 경우는 권리 능력 인정 안 되죠. 모든 논의는 출생을 전제로 합니다.
자, 5번. 타인 과실로 교통사고로 아빠 사망했으면 당시 태아였던 갑이 살아서 출생하면 갑은 상대에게 자신의 태아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빠가 갖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받아서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태아 관련된 쟁점 정리해 봤고요. 6, 7, 8은 사망입니다.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왜 X지? 왜 X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한번 이거는 찾아봅시다. 제 30조를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목 좀 축이는 동안. 똑같은 내용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왜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문장에 무슨 내용이 다르죠?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랑 추정한다랑 다르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1부터 빌드업한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무슨 뜻이에요? 본다는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주와 추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간주와 추정이. 그래서 이 행정사 시험이 유독 이거를 좋아해요. 유독 이 지문을 좋아합니다. 추정이라 써 있는 거를 간주처럼 바꿔서 내는 지문. 그건 뭔 거예요? 그게 아까 1번 지문이죠. 권리 능력은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로 추정이 되는데 번복 못한다고 쓴 거. 반대로 조문에 뭐라 써 있는데 조문에 추정, 그러니까 똑같네요. 이것도 조문에 추정이라 써 있는데 간주라고 바꾸는 거. 자, 이제 또 미리 씨앗 뿌릴게요. 실종 선고는 이따가 읽어볼게요. 같이. 실종 선고는 여기는 또 뭐라 써 있냐면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써 있어요. 여기는. 그럼 여러분 출제자면 어떻게 내고 싶어요? 실종 선고된 자는 실종기간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O예요? X예요? X겠다. 그쵸? 간주랑 추정 다르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렇게 하고서 7번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 이총될 수 있는 거. 제가 이거는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 때는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냥 외우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 그냥 눈에 바르면 되잖아요. 대습상속 인정될 수 있구나. 차라리 암기하실 거면 그렇게 암기하세요. 홀로 남은 사위 사건. 8인 가족이 다 죽었었죠. 장모, 장인, 자기 와이프, 애들까지 싹 다 죽었어요. 사위가 상속순위가 인정되려면 동시 사망에서도 대습상속이 인정이 돼야지만 사위가 상속을 누릴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례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일가족 다 죽고 사위만 살아남았던 사건. 그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동시 사망 추정되는 경우도 대습상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8번은 가볍게 동시사망 추정, 인정사망, 실정선고 모두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빠르게 주석. 여러분,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동시에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실제 제 표현이 아니고 판례 표현인데 자연과학적으로 1초, 0.1초, 0.000.1초까지 들어가면 동시에 사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완전 자연과학적으로 치면 동시 사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회인문학이잖아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거다. 실종선고도 너 그 사람 죽은 거 봤어? 아니? 그러면 살아있는 거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종선고를 하면 뭐다? 기간 만료 시에 사망, 간주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입증곤란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쟁점 7번 넘어가 봅시다. 자, 미성년자 이것도 저 목 축이는 동안 한번 5조를 지금 출석해 주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5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주석을 많이 달 수 있지만 어디서부터 주석을 달면 될까요? 복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다시 이거 굉장히 너무 중요해요. 벌써 3번 반복하네요. 민법의 취소 사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3개. 우리 다시 외워봅시다. 취소 사유 뭐뭐뭐? 재착사. 입으로라도 따라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두 문자입니다. 재착사.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 의사표시. 지금 방금 5조를 읽었는데 5조 2항에 뭐라 써 있었어요? 전항에 동의를 받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 행위, 미성년자가 동의 허락받지 않고 오토바이 샀어. 엄마 아빠가 혹은 미성년자 본인도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재착사 꼭 기억해 주세요. 재의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의를 받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 얘가 예를 들었죠. 미성년자인 친구가 빨리 말해 A라는 미성년자가 B라는 사람부터 오토바이를 산 거죠. 여기 이제 오토바이 3. 오토바이를 사고 50만 원을 줬대요. 너무 싼가? 얼마쯤 하네요? 요즘 500 할까요? 지금 잘 몰라서 100만 원 할게요. 중고로 할게요. 100만 원.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오토바이 100만 원. 근데 알고 보니까 뭐래요? 엄마 아빠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거죠. 동의 안 받았어?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부셔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받은 것이 현존한 범위에서 갖다 줘야 되는데 뭐 오토바이야 현존하고 있겠죠. 현존하고 있으면은 잘 갖다 주시고 이 돈 받았던 아저씨는 또 왜냐면 이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자, 다시 이 오토바이가 A 등 뒤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요 다리가 있으니까. 이 법률, 이게 원인이라고 하죠. 적법한 원인. 원래는 오토바이가 B 등 뒤에 있었다가 A 등 뒤로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리가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A 등 뒤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B 등 뒤로 100만 원이 간 이유. 여기에 100만 원이 간 이유는 여기에 다리가 세워져 있으니까 다리를 넘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화가 났어요. 너 이거 누가 허락 안 받고 오토바이 사래. 무서뜨리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걸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처음부터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소급해서 무효라고 했었죠. 교과서에서 소급해서 무효. 한 번도 다리가 세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이 100만 원 돌려줘. 한 번 네 등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이 오토바이 너 등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 돌려줘. 다만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 현존하는 한도였었죠. 빠르게 복습했고 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쟁점. 자 이제 진짜 쟁점. 아까 5조 1항의 단서에 뭐라 써 있었어요? 보니까 단서. 감사합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면은 안 한대요. 이거가 시험에 동의 안 받아도 된답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것의 예를 기억하는 거. 제가 그냥 한 유명한 거 두 가지만 하고 이제 우리 제가 지문 정리하는 거 봅시다.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거. 1번 이게 좀 헷갈릴 만해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이거 증여인데? 증여면 좋은 거 아닌가? 동의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X입니다. 왜? 권리만을 얻어야 돼서 권리만 증여 그냥 부담이 없는 증여면 권리만 얻는 거니까 동의 안 얻었는데 부담부 증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뭐다? 상속. 상속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실무 조금 현실 세계 아시면 다 아시죠? 돌아가신 분이 채무밖에 없으면 다 상속받는다는 건 채무를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보통 한정 상속이니 뭐 상속 포기 이런 거랑 연관되잖아요. 권리만 얻는 일이 아닙니다. 상속은 X 대표적인 또 어떤 것까지 하나 더 해볼까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래를 하는 거 이것도 X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사실 이게 1억짜리였어요. 1억짜리인데 100만 원에 샀어. 너무 좋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 권리만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의 얘는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부담부 증여가 아닌 그냥 증여. 그냥 증여나 아니면은 요거를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실제 한번 기출됐죠. 임금 청구. 미성년자들도 이건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아예 조문이 있어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던 규정, 강행 규정이지요. 강행 규정 맞고. 2번. 법정 대리인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 법률 행위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 동의 묵시적으로 할 수 없나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의사 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식 행위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저희 시험 범위에는 아예 없지는 않구나.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헷갈린다. 정관 작성은 요식 행위긴 한데 근데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동의, 추인, 취소 뭐 다 할 수 있어요. 묵시로. 의사표시 관련된 건. 자, 3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법정 대리인 동의관의 입증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있다. 이런 게 좀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죠? 이거는 별표 3개 해놓고 눈에 여러 번 발라두세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은 이걸 조금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목 죽이는 동안 엄마 아빠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서 오토바이를 샀어요. A가 엄마 아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이 법률 행위 무효예요, 유효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정답은 유효예요, 유효. 이거를 복습해 볼게요. 이걸 어려운 말로 보면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유동적 유효. 유효긴 한데 와불와불한 거죠. 왜? 취소하면은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다리가 서 있긴 한 거예요. 다리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 설명하냐면 유효하긴 하니까 상대방은 이거를 취소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상대방은 이게 유효한 채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야, 너 동의 받았잖아 라고 상대방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판사님 입장에서 그래? 이거 유효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너가 동의 받았다는 거 주장 입증해봐. 이런 컨셉으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석을 좀 더 달아들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법정 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 법률 행위는 취소 시부터 효력 상실하나요? 아까 했다.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소급 무효. 다리가 무너지면요. 취소하면 다리가 무너지는데 마포대교가 무너지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선 마포대교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무너지지만 법학에서는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이거를 한 거였네요. 자, 5번. 자, 미성년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친권자에 단독으로 부양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도 권리만을 얻는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자, 6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 계획에 대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죠. 요거는 중요한 씨앗 뿌리는 거니까 요것도 직접 읽고 갑시다. 140조 한 번만 읽고 갑시다. 140조 읽기 전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한 번만 귀에 담고서 아주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이것도 빈출도 너무 많이 됐어요.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자, 두 지문을 드릴게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요거 하나랑 두 번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자기가 한 법률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제 OX를 한번 맞춰 보세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자기가 행위 취소할 수 있다. 1번. 2번. 미성년자는 이거는 필기도 해두세요. 꼭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자기가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OX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자기가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웃기잖아요. 이게 헷갈리면 끝도 없이 헷갈립니다. 야, 미성년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 네가 사자했잖아. 왜 갑자기 네가 취소해? 괜찮답니다. 그게 민법의 취지예요. 동의 안 받았으면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항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인은 취소 사유가 소멸한 뒤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미성년자잖아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머리 염두에 두시고 140조랑 143조를 한번 읽어주세요. 저 목 좀 축이는 동안. 자, 두 개 주석 달게요, 여러분. 취소 두 문자 꼭 외우세요. 세 글자 뭐라고요? 제, 착, 사. 이거는 안 외우고 싶어도 외울 수밖에 없어요. 4번 강조했고 조문에 써있죠, 이제. 제착사예요. 취소는 제착사입니다. 제착사. 자, 여러분. 조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도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기출지문이에요, 여러분. 단독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샀는데 오토바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얄밉죠. 상관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인은 못합니다. 143조 읽어봅시다. 여기서 잠깐 스탑.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140조에 규정된 자가 누구예요? 제착사 한 사람들이 추인할 수 있는데 마저 읽읍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이 한데 죄송합니다. 144조를 했어야 됐네. 144조. 네. 아하, 마저 읽겠습니다. 2항. 다시 강조합니다. 추인은 뭐라고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된대요. 미성년자는 본인의 미성년자됨 때문에 취소를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성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추인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강조해서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미성년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가 아직 미성년자면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따 6교시 때 5교시 때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한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두 문자가 있죠. 그래서 원소 추인정 원소 추인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고 추인을 하면은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이거는 씨앗만 뿌리고 갈게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5교시 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6번 지문 다시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겠다. 단독으로. 7번.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건 좀 틀려도 되는데 그래도 요번에 저랑 특강 하는 거니까 외워둡시다. 만 15세 미성년자 왜 유언할 수 없어요? 유언할 수 있다가 X죠. 만 17세랍니다. 만 17세가 돼야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대.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8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 부담부 증여, 상속 승인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9번. 자기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 설명했죠. 자, 10번, 11, 12, 13, 14를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됐네요. 제가 간단히 필기한 동안 지금 이거 좋네요. 같이 조문 읽으면서 하니까. 자,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6조, 7조, 8조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 준비한 동안 제가. 처분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문 읽었으니까 한번 이제, 자, 여기는 좌표가 어디냐면 여러분, 좌표를 전 이렇게 잡고 싶어요. 특수한 허락과 동의라는 좌표로 잡겠습니다. 왜? 왜냐면은 지금 좌표가 어디예요? 계속 동의인 거예요. 동의. 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민법이 그 중에서도 특별한 형태의 동의를 두 개를 정했어요. 어떤 형태랑 어떤 형태? 처분을 허락한 재산. 이게 뭐냐면은 용돈이에요, 용돈. 용돈 정해준 거. 두 번째가 뭐래요? 8조 제목이 뭐라 써 있습니까? 영업을 허락한 경우. 요 두 가지는 특수한 형태의 허락 동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효과가 뭐라고 합니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다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반면에 8조에는 효과가 뭐래요? 영업을 허락했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써 있나요? 다르다. 교수님들 흥분하시겠다. 그쵸? 입법자가 이거를 다르게 썼을 이유가 없잖아요. 같으면 무조건 같게 썼는데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요 두 개가 어디서 차이가 나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서 차이가 납니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서. 자, 빠른 사이드 노트. 원래는 이거 자세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급하니까. 법정 대리인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었죠? 1번. 이름 자체가 대리권이네. 법정 대리권은 뭐가 있겠어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권은 이름 그대로 대리권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원래는 이것도 근거 조문이 있어요. 친족 상속법에 있는데 뭐 이게 700 몇, 아니다 900 몇 조였나? 근데 어쨌든 900 몇 조겠네요. 700은 아직 채권이니까. 근데 모르셔도 되고 이름이 써 있으니까 대리권. 또 뭐랑 뭐가 있죠? 5조에서 아까 봤는데 뭐랑 뭐가 있다? 동의권과 취소권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아까 전에 다 봤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논의 자체가 어디예요? 특수한 허락 동의예요. 특수한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지웠다기보다는 동의를 했으니까 권리를 행사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삭선해도 되겠죠. 우리는 논의 자체가 특수한 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한 거고, 취소권은 뭔 뜻이냐면요, 여러분. 5조에 써 있었잖아요. 동의를 받지 않은 놈 거를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의를 해준 거니까 이것도 딱히 취소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뭐만 남았어요? 지금 논의는? 대리권에 대한 논의가 남았는데 동의는 해줬어. 대리권에 대한 논의가 남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서는 법정 대리인 대리권 소멸하게요? 소멸 안 하게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빌드업 하면은 느낌 오죠? 8조에서는 어떻게 된다?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니까 대리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합니다. 왜? 왜냐면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굳이 법정 대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 18살 된, 17살 된 미성년자가 모든 영역에서 이제 성년자 된 거예요? 아니올시다. 어디에서? 그 영업에서 너 마라탕집 해봐. 너 문구점 해봐 하면 그 문구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년자와 같은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에서는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6조죠. 6조에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만 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용돈 30만 원 줬어요. 근데 원래는 애가 임의로 처분해도 되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돈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주석. 자, 이제 7조를 설명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제가 막 벌써부터 이렇게 목 지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7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저 목 축이는 동안. 여기서 키워드가 뭐라 했죠, 제가 여러분?
여기 밑줄 딱 그어야 되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가 키워드입니다. 왜? 제가 근데 지워버렸네요.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오토바이 그림 그렸을 때 지금 죄송해요. 지워버렸으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원래 의미의 취소, 우리가 알고 있는 140조 이하에 써있는 취소는 뭐예요? 저랑 오래 공부한 분은 제가 지뢰폭탄이라고 비유를 들기도 했는데 마포대교가 세워지고 난 뒤에요. 그쵸? 마포대교가 세워지고 났는데 다 마포대교 세워놓고서 마포대교 통해서 미성년자는 돈 주시고 오토바이 파신 분은 오토바이를 넘겨줬는데 그 이후에 마포대교를 폭파시킨 거예요. 그 안에 지뢰를 심어놨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원래 의미의 취소는 법률 논리 필연상 논리적으로 당연히 법률 행위를 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당연히 다리 세우고 난 이후. 7조는 뭐래요? 다리 세우기 전에 할 수 있대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바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는 140조에서 말하는 취소가 아니고 민법 140조에서 말하는 취소가 아니고 뭐다? 소급표가 없는 철회를 의미한다. 이거 타지격 시험에서는 기출지문으로 나옵니다. 이 기출지문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두셔야겠어요. 철회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8조 2항도 마찬가지예요. 8조 2항도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8조 2항 8조 2항 맞죠? 네, 8조 2항 맞네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전항이 영업의 허락이죠. 영업의 허락도 결국 설명 다 하게 되네요. 제한은 뭐였어요? 제한은 일부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미성년자한테 너 마라탕집도 해고 문구집도 해고 뭐 가구점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야 생각해보니까 가구점은 너무 심하다를 제한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의를 해줬다가 하나만 빼는 거를 제한이라고 하고요. 동의해준 거를 전부 다 싸그리 가져가는 걸 취소라고 한답니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소도 교과서에서 뭐라 하냐면은 법률 행위를 하기 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취소가 아니고 소급표가 없는 철회만을 의미하고요. 그러면은 사실 고수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소급표가 이건 좀 어려운 지문이니까 질문 형식으로 안 하고 그냥 제가 할게요. 소급표가 없는 취소인데 왜? 그러니까 철회인데 왜 선의 제3자가 문제가 되죠? 외형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자,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야. 가게를 다 차렸어. 가게를 다 차렸어요.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취소는 안 돼요. 물건 팔고 난 거는 끝난 거야. 근데 팔지 않았는데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엄마가 딱 보더니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 17살인데 가구점 운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나 취소할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구점이라는 외형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 과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도기 미성년자 놈이 팔아버린 거야. 근데 가구점 열고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야, 니네 엄마가 가구점은 영업 허락한 거 취소한지 난 몰랐지. 이것까지 복습은 안 되죠. 여러분 선의가 뜻이 뭐였죠? 선의란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것. 선의 악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아니죠? 그런 사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주석이었으면 가볍게 기억해 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복습한 것 토대로 10번, 11, 12, 13, 14 읽어봅시다. 자, 법정 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 대리인은 그 재산에 관해 유효한 대리행위 할 수 없나요? 왜 X라고요? 임의로 처분하래며. 그러니까 대리행위 할 수 있습니다. 12번이랑 비교해보시죠. 12번 지문 먼저 읽어볼게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 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해서 유효한 대리행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왜냐하면 영업을 허락했을 때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10번, 12번 꼭 비교해서 별표 쳐넣어서 준비해 두세요. 자, 13번 아까 읽었던 조문 내용이고요. 14번보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은 그간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번에는 거기에 밑줄 잘 그어주세요. 하기 전에는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가필은 철회라고 적어두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부지런히 나가 봅시다. 자, 근데 내가 몇 시까지 했냐? 1시까지. 법인까지. 그래도 여러분 힘들어도 속도 조금 더 내야겠네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소까지는 하고 싶시다. 주소까지는 하고 싶시다. 이제 11시 반까지 끝내볼게요. 자, 후견이 필요한 자. 그게 아마 쟁점 11번일 겁니다. 자, 쟁점 8번. 자, 후견이 필요한 자. 자, 여러분, 후견이 필요한 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 저랑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하신 분들, 혹은 저랑 공부 안 하신 분도 기본 강의에 무조건 표가 있을 거예요. 표가 그 기본서에 이거 정리 안 해놓은 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프린트 해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냥 조문을 정리하면 됩니다. 조문이 몇 조죠? 지금 자 조문상으로는 제 9조부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해서 14조의 3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문만 읽고 넘길게요. 이거 여러 번 빈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기를 늘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조문을 읽으셔야 돼요. 시간 아낄겠습니다. 여기서. 자, 넘어갈게요. 자, 1번 지문. 성년후견 계신 심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 왜 X지? 아이고, 역시 마음이 아직도 좀 유약해서 읽고 싶죠. 9조 조금만 읽어주세요. 9조. 성년후견 9조 1항 제가 멈출게요. 도중에.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누구죠? 피한정 후견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면 빨리빨리 해도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 가정법원은 청구권자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있어야 되고 저희끼리는 어떻게 배웠다? 본배 사친으로 배웠었죠. 본배 사친, 지검장,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검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원래 조금 더 있죠. 이제 후견 감독인 등등 조문 읽고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배 사친 지검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가정법원은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 의사 고려할 필요가 없나요? 본인 의사 고려하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자, 4번.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되게 빡센 조문이랬죠. 눈팅만 해볼까요? 제 10조 제 1항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써 있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이거 한 번만 비교해 볼게요. 13조를 보면요. 13조는요. 사항이나 가사에 비스무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사항 읽어볼까요? 13조 사항. 아이고요. 뭐가 많다, 단서가. 다만 그 뒤에는 좀 빼고. 비교하기 참 좋다, 그쵸? 피성년 후견인은 그냥 갖다 박을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조문을 음미해보세요, 복습할 때. 굉장히 복잡하죠? 동의를 구해야 되는 범위를 먼저 정해요. 요만큼은 동의 구하세요. 요만큼은 동의 구하자고 했는데 왜 동의 안 구하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데 피성년 후견이랑 다르게 조금 더 까다롭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중증 치매 환자분들, 지속적으로 결여되신 분들, 피한정 후견인은 일시적으로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다. 넘어가시고요. 자,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 정할 수 있고요. 조문 내용입니다. 자, 가정법원은 청구자 청구 없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 이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역시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조문인데 조문만 적어둘까요? 복습하실 수 있으라고. 자,
10조 사망입니다. 그래서 10조도 로직을 보면은 1항에서 취소할 수 있고 2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없는 거를 구할 수 있는데 3항에서 청구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7번 지문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가 아이고 유명한 거 나왔네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 이거는 뭐다? 제10조 4항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습하실 때 보시고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얘는 조문 읽어볼 만하죠. 이거는 원래는 시험장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대리에서 나오죠. 좌표가 116조 빨리 읽고 가보겠습니다. 116조 맞죠? 네. 아니 116, 117조, 117조. 감사합니다. 제한 능력자 누구?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셋은 행위 능력자가 아니지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피성년 후견인도,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9번 지문.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 성년 후견 종료 심판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게 아마 13조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이거 읽지는 않고 제가 주석만 달아둡시다. 아니네요. 한정 심판이고 여기 있네. 11조네요. 11조. 아니지. 종류 바꾸는 거니까 11조 아니지. 이거는 심판사의 관계죠. 14조의 3이라 써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조의 3. 14조의 2항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14조의 2항. 자, 10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 후견 개시 원인 소멸의 경우 성년 후견 심판 청구할 수 없지 않죠. 종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본배사친 지검장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11번이 재밌죠. 법인은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없다가 X예요. 여기에 플러스로 그것도 써주세요. 법인도 되고 여러 명도 두어도 돼요. 여러 명도 됩니다. CF로 뭐라 적어야 되죠?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돼요. 미성년 후견인은 법인이 안 되고 한 명이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되면 안 되고. 자, 12번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 의사 고려 당연히 해야 되고 직권하지 못하죠. 아까 봤듯이 청구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본배사친 지검장 플러스 알파로 하면 되고 동의받아야 되는 범위 정할 수 없긴 왜 없어요. 동의받아야 되는 범위 아까 봤잖아요. 동의받아야 되는 범위 정하고 동의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어요?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15번 지문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종전, 종료 심판 하셔야겠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자, 17, 18, 19, 20이 이제 특정 후견인인데 뭐 다 쉬운 지문이고 근데 18, 19, 20이 쉬운 지문인데 굉장히 행정사 시험이 사랑해요. 일부러 좀 점수를 주려고 하나 봐요. 혹시 잘 안 외워지시면 18, 19, 20만이라도 좀 외우세요. 이게 하여간 행정사 시험이 되게 좋아해요. 18, 19, 20 지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그래도 눈 보고 갑시다. 특정 후견. 자, 14조의 2에 2항, 3항 한번 읽어볼까요? 2항, 3항. 네, 꼭 기억하시고 3항. 그래서 19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20번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특정 후견은 특정 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 종료 심판 없어도 종료한다는 것. 이게 복습하실 때 CF하고 얘랑 비교해보세요. 아까 봤던 그 11조랑 11조는 뭐냐면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이고요. 14조는 제목 뭐라 써있어요? 한정 후견 종료 심판. 근데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이란 거 있나요? 내려보면 없네.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종료됐을 때 종료 심판하는 건 뭐랑 못 반이다? 피성년 후견,
비한정후견. 그래서 비교를 잘 해두세요. 18, 19, 20번 지문 별표 쳐놓고 꼭 복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 또 제가 사랑하는 거 나왔네요. 이것도 아니 할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두 문자가 있기 때문에 싹 처리를 해버릴 수 있어요. 이것도 딱 쟁점. 이것도 시간을 먼저 좀 아껴볼까요? 자, 미리 필기하는 동안 선생님이 15조 16조 한번 15조만 일단 먼저 읽어볼까요? 15조.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망. 취소한 것으로 본다. 자, 아주 많이 나오는 쟁점이죠. 일단 문제 제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좌표가 어디예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예요. 저랑 저 기본서 쓰신 분은 아예 제목이 이렇게 써 있을 거고, 저 기본서를 안 쓰신 분도 이런 비스무리한 제목이 무조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상대방을 보호를 할 건데 왜인지를 기억해야지 기억이 남죠, 여러분. 파이널 특강인데 왜? 취소는 우리 아까 살짝 말했는데 지뢰가 터지는 거랑 비슷해요. 자, 다시 천천히. 미성년자가 엄마 아빠 동의 안 받고 오토바이 샀어요. 오토바이를 산 매매 계약 유효해요, 무효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제가 물어보길 잘했죠. 이러면서 각인하는 것이죠. 정답은 유효입니다. 유효.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몸을 각인시키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엄마 아빠 동의를 안 받고 근데 아까 한참 공부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취소할 수 있는 거랑 무효랑 달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저는 3년 걸렸습니다. 이거 이해하는데. 엄마 아빠 동의 안 받고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샀어. 중고 오토바이를. 유효해요, 무효해라고 물어보면 뭐라 답해야 된다? 일단 마포대교는 세워진 거예요. 유효입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다. 언제 터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마포대교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오토바이를 판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시겠다. 이게 나중에 취소권 5교시 때 공부한 내용이랑 연관이 되는데 또 엄청 길어요. 추인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나 있어야 취소권이 사라지거든요.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상대방도 좀 균형 있게 보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5조 맞죠? 15조 16조가 나온 겁니다. 15조 16조. 15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야, 너 이 마포대교 안 터트리고 콘크리트 굳힐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 써 있는 거예요?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촉구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야, 이거 마포대교 무너뜨릴 거야 말 거야. 콘크리트 굳히는 거다 우리 이제 못 부신다. 불안하니까. 자, 이렇게까지 취지 설명드리고 두 문자를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두 문자 중 하나예요. 이거 오늘 저랑 처음 공부하신 분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운다? 어디? 능일 최고의 암추라고 외워야 되죠. 능일. 자, 능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본산이 있었대요. 능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대한 본산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능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큰 돌로 지은 거대한 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능일 최고의 암추. 능일 최고의 암추. 이게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 능일 최고의 암추랑 또 이 능일 지역에 있는 본산에는 뭐가 있대요? 돌로 지은 절이 있답니다. 능일 최고의 암절.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따가 4교시인가요? 4교시 때 하는 무건대리, 무건대리 관련된 내용인데 미리 4교시 때 또 할 거예요. 지금 씨앗 뿌려놓은 거고. 능일 최고의 암추는 어떻게 풀면 된다. 제한 능력 상대방이 어떻게 최고하면 된다고요? 능력자에게 조문엔 그렇게 안 써 있던데 조문에 어떻게 쓰인지 한번 보세요. 귀로 들으면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또는 이 항에 뭐라 써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능력자에게로 묶어버렸습니다. 능력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콘크리트 굳힐 건지 말 건지 확답을 해줘. 최고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아니 답변했으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끝나요, 조문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능력자에게,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혹은 그렇게 못 됐으면 법정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 확답할 건지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아니 답변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대요. 원래 같으면 한 번 더 읽을 텐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꼭 복습 잘 해주세요. 본산 최고의 암절은 이따가 130조인가요? 130조. 왔다 갔다 해야 되죠. 130조인데 지금 조문 보고서 읽어드릴게요. 130이 아니네요. 130이 아니고 거절 상급 최고 131조네요. 131조인데 눈으로만 보세요. 이거 4교시 거 미리 하는 겁니다. 무건대리 상대방도 불안해요. 무건대리 상대방은 무효거든요. 심지어 무효라서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 무효인 무건대리를 유효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지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뭐로 본대요? 131조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131조는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출제자면 이거 자꾸 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출제자면 15조 최고권 내고서 능력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아니 답변하면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엄청 많이 틀려요. 그러면 왜냐면 막 헷갈리거든. 무건대리랑 두 문자 외워두세요. 이따 4교시 때 또 합시다. 이거는 지금은 헷갈리면 보지 마시고 이따가 4교시 때 할 거예요. 미리 씨앗 뿌려봤어요. 자, 철회권 거절권이 그 다음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랬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제한 능력자가 마포대교 꺼질지 안 꺼질지 너무 화가 나니까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를 외치면서 뭘 했다? 추추철회선. 추추철회선 뭐 이렇게 외웠었죠? 이거는 추추철회선. 그래서 이건 두 문자를 해석하면 뭐다? 추인하기 전까지 미성년자 측이죠.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한 후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기 전까지 무엇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무엇이 엄청 중요하다. 이 선이 중요해요. 뭐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내가 지금 미성년자랑 거래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즉 뭐 된다? 몰랐어야 됩니다. 계약 당시 내가 지금 미성년자랑 거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던 놈은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참고로 무건대리에서 똑같은 두 문자 나옵니다. 아까 이거 봤듯이 똑같은데 거기서도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무건대리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는데 계약 당시 무건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어야지만 철회권을 할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마디 더. 이 주석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도 실제 기출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16조. 자, 추추철에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16조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고, 바빠도 해야죠, 그래도. 이거 너무너무, 왜냐면 다 기출 내용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아, 그래서 두 문자 어떻게 외워보자? 추추, 철회, 선. 이렇게 외워주세요. 선이어야 됩니다. 근데 2항 때문에 했는데요. 2항 뭐다? 거절할 수 있다. 3항도 기출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 잊기 쉬운 지문이라서. 자, 2항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 지금 뭐랑 뭐가 달라요? 1항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제한 능력자가 맺은 무엇은?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철회할 수 있어요. 2항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네 글자.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내면은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음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한 능력자가 맞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지문입니다. 이제 질문 그만하고 결론을 할게요. 자, 뭐랑 뭐가 짝꿍이어야 된다. 여러분, 계약과 단독행위가 전혀 다른 형태의 법률 행위인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 출제자분들은. 왜냐면 이런 게 기본기가 탄탄한지를 안 탄탄한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법률 행위에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계약은 철회, 단독행위는 거절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넘어가 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쟁점 9번인데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면은 상대방은 자, 8페이지 쟁점 9번의 1번 지문.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유예기간 정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추인 여부 촉구를 왜 못해요? 방금 봤는데 능일 최고 암추할 수 있죠.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 법정 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한 경우 촉구 유효한가요? 왜 X죠? 왜냐면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고 난 다음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능력자가 된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굉장히 좋은 지문이었어요. 3번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 능력자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고 CF 꼭 비교하세요. 단독 행위는 거절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갔어. 4번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네요. 조문 내용이었죠. 5번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고요. 이것도 조문 읽어봅시다. 마저 읽고 피한정 후견인은 적극적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네요. 이거는 그냥 조문 내용이라서 조문 읽고서 넘어갈게요. 제 17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한 능력자 속임수.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주석 안 되려는데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자, 왜 중요해서 그래요. 실제 제 전국 모의고사에 냈습니다. 이거 아는지 물어보려고. 여러분, 제 1항은 주어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예요. 2항은 주어가 뭐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누가 빠졌어요, 지금? 2항에서 누가 빠졌어요, 여러분? 피성년 후견인이 빠졌어요. 머리가 지금 쫙쫙 돌아가죠. 여러분, 이거 미리 답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제가 출제했어요, 실제. 2회 전국 모의고사 때 푸시겠죠?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예요, O예요? 어려운 지문이죠? X죠. 왜냐면요, 여러분,
왜냐면은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라는 게 없어요.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니까. 제가 동의해드렸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수가 없다고요. 동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저 동의 받았는데요 라는 거를 믿게 할 수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동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럴싸하죠, 지문이.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면은 취소할 수 없다. 이러면은 다들 오 할걸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답률 엄청 높을 거예요. 여러분 낚이지 마세요.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힘들어서 주소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겠네요. 주소는 지금 쟁점 10번 보시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출제되면 99%의 확률로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조문 읽고 넘어가 봅시다. 그냥 18조부터 21조 한번 읽고 그냥 이 쟁점은 끝내버립시다. 자연인 주소는. 거소가 두 개네요. 잘 기억해. 18, 19를 잘 비교하셔야 되고 마지막 21조. 야, 내가 원래 주소는 다른 곳인데 이 물건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곳으로 보내줘. 이렇게 가주소를 정할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가 주소인 것이지요.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희가 거의 1시간 50분 동안 풀로 달렸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역시나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자연인 거의 다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5분만 딱 쉬고 부재실종하고 법인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서 점심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거는 자연인 법인이 할 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아까 전에 제가 목표 짤 때도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서 제가 힘이 빠지는 4, 5교시는 좀 쉬려고 조금 양을 적게 했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5분만 쉬고서 이제 법인 들어가 봅시다. 네, 쉬었다 올게요.